자,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기율표에다가 밑줄을 그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꼭 잊지 말아야 돼요. 원자 번호 순으로 배열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성질이 비슷한 원소가 주기적으로 해놓고 얘를 세로줄이라고 쓰세요. 세로줄, 그 다음에 가로줄 이렇게 써주세요. 가로줄, 세로줄. 정확히 이제 성질이 비슷한 원소를 주기적으로 나타내는 건 세로줄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줄은 또 다른 방식의 주기적으로 또 나타나는 게 있어요.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화학적 성질을 결정이라는 거는 누구냐면 원자가 전자수라고 좀 써놓고 여기다가 살짝만 쓰자. 지울게요. 이쪽에. 여기서 단어가 뭔지를 좀 알면 조금 이해하는데 쉬워집니다. 어떤 거냐면 원자가 전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요 밑에 걸 쭉 설명하기 위해 여기서 먼저 하고 다시 모니터로 갈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원자가 있어요. 원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겨 먹었냐면 구조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중심에 누가 있어야 돼? 중심에 원자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누가 있냐면 전자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 전자가 여기에 주변에 있는데 여기서 나중에 뒤에 가서 이제 보호의 수소 전자 배치를 배우겠지만 일단 어떻게 존재하냐면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써볼게. 이 전자가 있어야 할 곳에만 존재한대요. 다시 말하면 여기도 한번 또 그려보고 또 한번 이렇게 그렸어. 요런 데는 전자가 있지 못하고요. 전자는 여기에만 있든지 여기에만 있든지 여기에만 있어야지 요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해가 되었을까? 코 간지러. 미안해. 코를 팠지? 너희도 코 있잖아. 미안해. 자, 있어야 할 곳에만 있다는 거야. 그런데 요 원자에서 제일 가까이에 있는 아이, 원자에서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애를 N1이라고 쓸 거고 두 번째를 N, 이거는 그냥 기호로 붙여준 거니까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어져요. 요렇게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곳에만 있더래요. 요런 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얘를 양파 껍질 같은 느낌이다라고 해서 전자가 약간 껍질처럼 있다라고 해서 전자 껍질이라고 하기로 하였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는 하나나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을 봤더니 하나부터 8개, 최대 들어갈 수 있는 게 8개,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8개까지는 들어갈 수 있더랍니다. 그걸 알아낸 거야. 왜요? 더 알고 싶으면 오비탈을 알려줄 수 있는데 오비탈은 고등과정에서도 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해주자. 그러니까 전자가 아무렇게나 있는 게 아니라 껍질에 있어야 되고 첫 번째는 최대 2개까지 8개까지 존재해요 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껍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원자가 증상 라고 있는데 요거를 가짜가 뭐냐면 두 가지로 쓸 수 있는데 가장자리 라는 말을 써볼게. 아니면 가장 중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뭐냐면 원자에 있는 전자 중에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 여기서 가장자리라는 것은 가장 끝자리 마지막 다른 말로 해볼게. 같은 뜻으로서는 마지막 껍질. 마지막 껍질에 있는 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줄여서 너희들 스터디 카페 간다라고 해, 스카 간다라고 얘기해. 스카 간다라고 얘기하지. 말을 줄인 거야. 마찬가지로 가장 바깥 껍질, 마지막 껍질에 가장자리에 있는 전자를 줄여서 원자카 전자라고 했던 거지.
그런데 이 가장자리는 이 마지막 껍질에 있는 요 전자가 그 원자의 화학적 성질을 그 전자가 개수가 이 전자의 개수가 성질을 결정하더랍니다. 다시 할게. 여기서 원자가 전자의 수가 동일하잖아? 그러면 화학적 성질이 비슷합니다. 반대로 원자과 전자 수 개수가 다르면 성질이 다르다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걸 알아낸 거야. 발명한 게 아니라 발견한 거예요. 알아낸 거지.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과 전자의 수가 가장 중요한 거야. 왜? 화학적 성질이 무엇인지. 그러면 내가 계산해 봤더니 얘 원자과 전자 수가 몇 개네? 그러면 얘 성질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겠네?가 유추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규칙성이니까 그게 나오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자, 원자과 전자. 그러니까는 이 껍질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다음에 원자과 전자가 무엇인지를 껍질이 있어. 일정한 전자는 궤도에만 있어요. 그 있는 것 중에 가장 바깥 껍질에 있어 원자과 전자라고 하는 거지. 자, 이제 잠깐 잘 봐. 이 아이가 주기율표에서 가로줄로 결정할 거예요. 얘가 원체 중요해서 너는 이제 얘네들을 가로줄로 잠깐 들어. 여기서 어떻게 껍질이 한 개 있어. 껍질이 2개 있어. 껍질이 3개 있어.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어떻게? 너는 1주기. 첫 번째 가로줄을 줄여서 1주기. 왜 이렇게 쓰냐면 별건 아니고, 자, 수학에서 보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X축이고, 여기가 가로줄을 X축이라고 부르고, 세로줄을 Y축이라고 부르지 않니? 지도에서 가로줄을 뭐라고 읽어? 그치, 위도라고 쓰고, 세로줄을 뭐라고 써? 경도라고 하지. 이렇게 가로줄, 세로줄을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가로줄을 어떻게? 여기서 가로줄을 주기라고 할 거야. 그게 전자 껍질이 2개 있어요. 그러면, 너는 이제 전자 껍질이 2개 있어요. 그를 우린 2주기 원소예요. 얘를 3주기 원소예요. 라고 하기로 하였다는 거지. 혹시 너희들 중학교 2학년 때 원자와 이온 기억나니? 너희들 되게 잘못 배운 게 조금만 기다려. 이거 배우면 양이온, 음이온이 누군지, 얘가 1가의 양이온인지 2가의 양이온인지 다 알게 돼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외워야 됐거든. 근데 다 이거 보면 알게 됩니다. 좀 이따 다 보여줄게요. 그래서 주기로 이렇게 잡아준 거지. 그러면 2주기 원소야. 그러면 2주기 원소가 누구냐면 리튬, 나트륨, 칼륨, 미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는 네온이거든.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야? 2주기 원소니까 다 껍질이 2개인 애들인 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수소는 껍질이 하나야. 그럼 얘랑 껍질 수가 다른 거고 1주기고 2주기인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지. 자, 이제 끝났어.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이쪽 원자과 전자수. 여기서는 주기율표에서 세로줄. 지금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도 갈 거고 할 건데, 지금 배우는 요 내용이 영어로 따지면 누구가 같냐면 알파벳 같은 애예요. 알파벳이 시험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알파벳을 묻는 건 안 나오겠지. 알파벳이 없으면 단어가 어떻게 되고 문장이 어떻게 돼? 수학으로 따지면 숫자 같은 아이야. 숫자 없는 수학 문제 본 적 있니? 화학에서는 바로 이 지금 하고 있는 얘네가 영어로 따지면 알파벳이고 수학으로 따지면 숫자인 거야. 얘는 어느 화학에도 안 나오는 데가 없어. 얘가 가장 기본이거든.
근데 희한하게 수학에서 숫자가 묻진 않지. 알파벳은 묻진 않지만 희한하게 얘는 가장 기본인데도 불구하고도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 심지어는 고3 수능 문제에서도 껍질, 원자과 전자 이런 것도 계속 나와요. 오케이. 잘만 알아놓으면 화학의 특성이 뭐냐면 분리된 게 없어. 물리 같은 경우는 역학에너지, 전기에너지, 파동에너지 완전히 분리가 돼서 연계가 없거든. 생명도 개체 유지, 종족 유지, 유전, 그다음에 통합적 작용 이렇게 분리가 돼서 연계가 안 되는데 화학의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큰 단점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내용이. 단점, 어디 하나가 빠지면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이걸 아울러서 어느 궤도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갈고 닦고 닦아서 이 흐름을 전체로 한번만 잡잖아. 고3 때까지, 수능 볼 때까지 화학은 엄청 쉬워요. 이게 화학의 특성이야. 한 번만 제대로 조금 그러니까 편히 생각해. 야, 2학기 내내 화학만 이것만 배우자 라고 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능 때까지 화학 때문에 고생할 일은 없어. 고등학생들이 화학을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를 정확히 잡아놓자. 얘를 가지고 살을 붙여야 되는데 얘가 안 된 상태에서 살을 붙이니까 자꾸 빈틈이 생기는 거야. 잘 생각해. 그냥 한 5, 6개월 그냥 편하게 과학은 시키는 대로 모르면 풀지 말래. 안 풀어. 모르면 그럴 때 질문하면 되지 뭐. 그럼 말아. 아니면 영상 보든지. 그냥 그걸로 끝내볼래? 장담해. 내년 올 이제 겨울방학 때 이제 공통과학, 통합과학 막 이렇게 시험 때 학교 성적 막 이러잖아? 1학년 때 화학이 차지하는 물리화학, 생명, 지구학 중에서 화학이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보통 4과목이니까 통합과니까 25 해야 되잖아. 아니야. 화학이 30%가 넘어요. 그 중에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1등급을 결정하는 문제 중에 빠지지 않는 과목이 바로 화학 파트야. 근데 이번 2학기 때 해서 올라가잖아? 걔만 잡아볼래? 한결 편해져. 한결. 엄청 편해져요. 나중에 또 보여주겠지만, 이건 너무 멀리 가고, 천천히 주기율표의 세로줄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족이라고 부를 거예요. 세로줄이란 말 대신에 족이라고 쓸 거야. 그래서 얘는 누가 되냐면 자, 듣기만 하세요. 원자가 전자 수가 되어지거든. 써볼게. 어떠냐면 원자가 전자수가 1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1족이라는 말로 씁니다. 그래서 1족이야.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 즉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어. 그럼 걔네들 다 1족이라고 해서 세로줄을 쭉 나열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긴 2족이야. 모니터의 화면에 보이나? 지금 보이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원자가 전자수가 3개 있어요. 그러면 안타깝게 여기 조심해. 13족이에요. 더 와도 되는구나. 4개가 있어요. 그러면 14족이에요. 여기서 왜 여기 3족부터 12족 어디 갔어요? 얘는 전이 원소라고 해서 거기 써져 있긴 하지만 이건 고등과정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뚜두두두 더 있어.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족의 1의 자리의 수, 1의 자리의 개수를 원자가 수로 정의합니다. 그러면 원자가 전자수와 껍질수가 어디에? 세로줄에 갖다 놓게 해서 정리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주기율 표가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쁘게 좀 필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